저는 서울 무형문화재 7장 1호 손대현입니다. 7장이라 하면 온나무 수액에 칠을 해서 이제 마감까지 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나무 틀을 짜진 걸 이제 백골이라고 하는데, 이제 백골을 제가 이제 디자인해서 받게 되면 그 위에 이제 생오칠을 하고 나무의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삼배를 바르게 되죠. 그래서 삼배 위에 또 생칠, 그리고 이제 토분과 생오칠을 섞어서 이제 칠을 하는 토해칠 1차, 2차, 3차 과정을 거치고 다시 숫돌로 곱게 갈아서 초칠, 중칠, 상칠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마감하는 것이 간단하게 설명드린 과정이죠. 사실 저는 내가 쓰는 모든 도구를 직접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칠을 걸르는 도구 또는 짜는 도구 이런 걸 전부 이제 나무로 짜서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특히 우리가 칠장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접하는 도구가 붓이거든요. 칠붓. 그래서 칠붓을 제가 잘 다듬어서 사용을 하고, 늘 그 붓이 칠에 이제 굳거나 또는 막 거칠게 해서 분날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을 하면서 쓰기 때문에 가장 아끼는 도구는 역시 칠붓이죠. 사실 나전 칠기, 제가 하고 있는 오칠과 나전과 합쳐진 나전 칠기는 세계 최고의 전통공예 기술이에요.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정말 고려 때부터 발전하고 현재까지 이어진 세계 최고의 나전치기 전통 기술로 만들어진 작품들을 당장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작품에 숨겨져 있는 문양, 자기의 빛깔, 오칠의 중후함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시면서 작품을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 무형문화재 7화장 1호 김환경입니다. 7화란 정제된 오칠에 자연에서 얻어진 색칠을 가지고 혼합하여 색을 만들어서 이 기물의 디자인을 하고, 그 디자인대로 색을 배열해서 붓으로 기물의 이제 그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칠화라고 합니다. 완료는 이제 큰 진사주는 붉은색이고, 크게 이제 그게 다 이제 하나의 우리가 말하는 광물질 돌이라고 보시면 돼요. 석황은 노란색을 하는 거고, 석패랑은 이제 파란색을 하는 거고, 이제 그런 돌가루를 밀가루보다 더 가늘게 이렇게 입자를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오칠에 섞습니다. 지금 현재는 칠화는 붓이에요. 붓이 제일 중요해요. 붓이 0.5짜리 세 필부터 1, 2, 3, 4, 5, 10호, 15호까지 이렇게 다 필요하니까 붓이 제일 필요하고, 또 붓을 애지중지 써야 돼요. 칠화의 역사가 공예의 역사에서 제일 길어요. BC 3세기부터 시작된 거니까 길고, 그 역사가 내가 보기에는 사장돼 버렸어요. 없어진 역사가 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재건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오칠에서 얻어진 색채가요, 저한테는 희열을 줘요. 이렇게 희망 같은 거 하고 나면 굉장히 즐겁고, 그래서 좋아서 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무형문화재 황칠장 홍동화라고 합니다. 제 선생님 때들, 일정 때 저희 선생님이 이 일을 저한테 환상의 색이다, 이렇게 색을 오칠이 시커멓거든요. 근데 이 환생이라는 황칠이라는 게 있다, 이래가지고 저한테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것을 수없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걸 찾으러 전 충청도부터 제주도까지 열세 바퀴도 더 돌았습니다. 매일 금요일 날 5시 일 끝나면 출발, 매주 월요일 날 아침에 다시 서울로 귀향 해가지고 그
여가 쉬는 시간을 돌아다니면서 남을 찾아서 이 칠을 따고 그것을 다시 재현해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가 전국에 한 200~300명이 있는데 문화재가 지금 지정을 선생이 있어야 지정을 해요. 근데 선생이 없이 지정이 된 건 단지 이겁니다. 왜? 내가 오칠 선생이기 때문에요. 오칠 장인이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오칠이기 때문에 같은 칠종이니까 이해를 빨리 하고 연구를 쉽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무형문화재 제1호 남태 7장 정병호입니다. 내가 인간 문화재다 해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내가 가져오는 내가 이거 63년 됐는데 이 기술을 하고 있다는 게 긍지고 내가 보라면 내가 이거 하고 있는 거를 여러 사람인데 보이고 있는 게 긍지다. 남태는 우리나라에서 나밖에 선재로서는 안 돼 있거든요. 이 남태가 이 짜는 게 담난소 짜오는데 담난소 짜는 게 힘들고 그거를 사와서 내가 잘라서 붙이는 것도 힘들어요. 대나무 이 엮은 거를 잘라가지고 이 지금 대나무 속에는 대나무거든요. 엮은 거를 잘라서 붙인 겁니다. 이거는 나무고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어렵지만은 내가 맡은 종목이니까 내 긍지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병모필장 5호 백산 전상규라고 합니다. 병모필장은요, 우리나라의 그 역사적으로 사실 그 조선시대로 더 올라가서 조선시대 쭉 갈 때 세필용으로 해서 이제 우리 백모필로 붓을 만들었고요. 염소 하얀 털 다 쓴 것이 아니라 호남 지방의 기후가 딱 맞습니다. 약간 춥기도 하고 약간 좀 눈이 오고 그 겨울에 털이 잘 자르면서 음력설에 털을 구입을 잘해야 좋은 작품이 나오면서 좋은 장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해 나왔습니다. 이제 그 붓을 만들 때에 이제 그 현판글 쓸 거, 한문 쓸 거, 한글 쓸 거, 사군자 쓸 거, 산수필, 동양화, 미나, 채색, 이 가지수가 한 40년 넘을 때는 쉬운 세 가지였어요, 붓이요. 근데 지금은 가지수가 없어요. 300개도 될 수가 있고 200개도 가지수가 그렇게 됩니다. 그럼 그 가정을 만들어내는데요. 처음에 이제 분리를 다 합니다. 하나하나. 등틀은 한문, 아까슴틀은 한글붓, 목틀은 그 보통 그 시기죠. 산수필. 뒤 호복지털은 발이 좀 굵으니까 그 이제 그 무늬나털을 만듭니다. 그거를 제가 연구를 쭉 해왔었죠. 첫째는 재료를 잘 골라야 됩니다. 또 재료를 고르다 보면은 겉모와 속털, 또 중간에 달 거, 이거를 분리를 잘해야 좋은 붓이 됩니다. 공예박물관 오셔서 장인이 붓을 만든 과정 체험했을 때 오셔서 붓도 같이 만들어 보고 또 붓도 붙잡으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붓을 잡아보면서 먹도 갈고 또 먹도 좌우로 몇 번 갈아서 먹물 적당히 묻혀서 하선지다 써보고 그런 것이 저는 제 소위나움. 어떨 때는 50% 들어가는 게 있어요. 노루털하고 쪽제비 항모하고 최고의 적격입니다. 50%가. 그다음 항모와 토끼털도 50%가 적격이고. 근데 그렇게 만들면은 빨리 붓을 만드는데도 돈을 더 받아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이 못 만들어내니까 붓이 진짜 좋더라. 진짜 먹물이 오래 머물고 흘러내리고 변형이 없고 쪽제비 털로만 만들어 놓으면 변형이 오거든요. 자꾸 쓰다가 이게 마른 다음에 다시 적셔서 3시간밖에 못 씁니다. 서울시 무형문화재 나전장 정명채입니다. 2004년도에 지정이 됐고요. 나전이라는 거는 이제 그 한문 용어입니다. 우리 그거로 한다면은 자개라고 그러죠. 그래서 폐각 조개 껍질을 얇게 박폐로 가공해서
문양을 전개해서 오칠해서 마무리한 걸 나전칠기라고 합니다. 68년도 서울에 상경했는데 이제 친구들도 있고 해서 보니까 옆집에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시커먼 바탕에 그냥 반짝거리는 게 자개죠.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보는 순간 이게 이제 나의 이제 숙명이다 생각이 됐던 거예요. 아, 하고 싶었던 거지. 그게 어떻게 발이 무거웠던 거 빼지 못하고 그냥 쭉 한 길을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때 이제 그 통영에 있던 장인 선생이 박정대 선생이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청민입니다. 근데 보니까 그 굉장히 머리카락 같은 세필로 그 도안 구성을 해놨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분이 나전 솜씨도 뛰어났지만은 그 도안 구성 뛰어났던 분이에요. 도제 중에서도 가장 원시적인 도제를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해왔던 것 같아요. 나전 기법이 표현이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주 고려 시대부터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게 끊음질 기법하고 주름질 기법인데 뭐 그 끊음질을 하더라도 이제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좁은 공간에 기하학적 문양을 표현하려면 상사선이 가늘어야 돼요. 머리카락 같이. 그런 거를 다 만들어 쓰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너무 세고 정밀한 작업이라서 그걸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죠. 자국민이 애호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세계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문화를 사랑하고 하려면은 자국민이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거를 해줘.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거기에 그림이 됐든 공예가 됐든 그 사람은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더 아름다운 걸 만들어낼 거라고. 나에게 오죽은 생명입니다. 알기 쉽게 말해서 한 가지 내 생명이에요. 왜? 왜일까? 지금 현 사회에 사회가 유동이 역사적으로 볼 때 많은 유동이 돼 있어요. 사람이 살아나는데도. 그러나 이 대나무는 4,400년이 되도록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누가 뭐래도 지 자신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대나무다. 내가 대나무다. 그럼 내 자신이 똑같은 행동을 해야 된다. 성일은 내가 4살 먹어서 할머니하고 둘이 피라를 나와갖고 그때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이제 그 하복지는 데 가서 심부름이나 해주고 밥이나 얻어 먹느라고 거길 다니다가 이제 겨울에 일거리가 없어갖고 여름에만 오고 그래서 이제 그 가구는 겨울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가구 하는데 박춘석 씨가 하는 그 가구 공장에 들어가서 심부름 오고 이제 거기서 배우다가 그분이 이제 연로해셔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거기서 한 3년 있다가 15살 먹던에 이제 그 홍인옥 씨라고 이제 소목장 하시는 분을 만나갖고 소개를 받아서 그래서 그 얘기는 거기서부터 한 28년 정도 거기서 이제 그걸 배우다가 이제 혼자 독립을 한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걸 해오고 해오는 서울시 무형문화재 소목 창호장 26호 신용식입니다. 소목장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가구를 만드는 가구장이 있고, 소반을 만드는 소반장이 있고, 창호를 만드는 창호장이 있습니다. 저는 창호장입니다. 창은 바람과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창이고, 호는 사람이 드러날 수 있고 물건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 호입니다. 그래서 창호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원래 수덕사 근처에 제 집인데요. 원래 소풍 갔다가 수덕사의 그 창호의 그 매력이랄까, 항살이 짜여 있는 그런 모양이랄까, 또 그런 남들이 못 맡던 그 냄새를 그때부터 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한 5학년 때부터 제가 이제 목수 꿈을 해야 되겠다 해서 졸업하고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창호의 이제 크기라든지 모양에 따라서 우리 도구를 만들어 써야 되거든요. 만들어 써야 되기 때문에 한 300가지 이상을 도구를 갖고 쓰는데, 뭐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기본이 이제 톱하고 우리가 끌하고 대패인데, 톱이에요. 끌 같은 거는 좀 삐뚤어지면 다시 고칠 수가 있는데, 톱질은 삐뚤어지면 고치기가 좀 힘들잖아요. 이게 톱질이 가장 아끼는데, 이제 그 많은 도구를 그냥 쌓아놓는다고 하면 다 썩잖아요. 쇠 붙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가 쌓이면 하루에 5개씩을 갈아요. 항상 공구를 꺼내보면
반짝반짝해요. 예, 금방 사온 거 마냥. 그래야지 녹이 더더더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누가 보면은, 그죠? 남의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거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고물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항상 곡물이라는 거는 100년 있는 것도 반짝반짝 빛나야 되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뭐 제가 선두주자라서 저는 항상 이제 그 원칙 옛날 걸 좀 무형문화재니까 원칙을 지켜나가야 되잖아요. 무형문화재가 자꾸 변형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나는 원칙으로 지켜나가니까 여러분들은 나처럼 똑같이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더 창의성 있게 해야지 무형문화재처럼 똑같이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상투 끊는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지금 지키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더 내 걸 기본으로 해서 더 발전되게끔 더 이렇게 하라는 거죠. 강도가 세고, 그리고 또 유약도 안 치려고, 이제, 수지 소송 온도가 1200, 한 250도 이상 돼. 그러고, 거기에 장 같은 거 이런 거도 독성이 없어요, 독성이. 그리고 이렇게 그냥 좀 저장해도 좀 오래 가고 많이. 근데 내가 이 무늬 놓는 거, 무늬 자꾸 이렇게 놓고 좀 하는 것만 이제 백제, 그런 자꾸 이렇게 그냥 무늬 토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 중점으로 그냥 다른 사람은 안 하고 자꾸 이렇게 뭐 가다가 이렇게 많아서 이 지가로 많이 찍어내고 자꾸 그러니까 말이지. 내가 이제 신경 쓰는 거는, 야, 이거는 수제로 해서 이렇게 해서 말이지, 우리 전통을 지키려고, 그래서 내가 자꾸 이렇게 무늬 토기를 자꾸. 서울시 무형문화재 36호로 지정되어 있는 최교준입니다. 입사라는 우리 전통 금속공예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공예인데, 철판 위에 쪼음질을 막 해요. 쪼음질을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부드러운 은선을 이렇게 박아가는 그 기법이에요. 먼저 기물을 제작해요. 그 안에다 이제 감탄을 채워야 되겠죠. 속이 비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지를 하는 거죠. 사방으로. 문양을 다 넣고 마무리가 되면 연마를 좀 해준 다음에 그 오칠을 해요. 오칠, 생오칠. 그래가지고 한 250도 정도에 구워내가지고 은만 긁어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마무리 짓습니다. 17살 정도 먹었을 때인데 동네에서 고미술 수리하는 데가 있어요. 그 스승인데, 맨 처음 스승인데 그 사람 밑에서 배워가지고 입사를 하게 됐죠. 은이란 게 변해요. 내가 막 닦아보면 하얗게 가지고 보기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매료돼가지고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끼움 입사하고 쪼음 입사하고 틀리거든요. 끼움 입사는 빛을 청동에다가 끼워 넣는 거고, 쪼음 입사는 철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쪼음 입사가 더 좋았어요. 쪼음 입사는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이렇게 도안이라든가 그걸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매력에 빠진 것 같아요. 손가락이 짧죠. 아주 솜씨가 있어요. 선인들이 이렇게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참 조상들의 솜씨가 대단했다는 걸 느꼈죠.